우리 진화 파트 들어갈 거고,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몇 가지 설을 볼 거예요. 혹시 중학교 때 용불용설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잠깐 해주기도 하는데 아무도 안 했구나. 자, 얘들아, 호불호가 갈린다 할 때가 무슨 뜻이니? 호와 불호가 나눠진다, 그치?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요. 그렇게 그런 표현인 것처럼 용, 불용, 용, 사용 가능한 또는 불용,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많이 사용하는 기관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관은 많이 발달을 해. 실제로 운동 막 해가지고 근육이 막 울끈불끈 됐어. 많이 쓰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한쪽이 막 발달이 됐어. 예를 들어 내 야구 선수야. 좌투야. 맨날 왼팔로 던져가지고 여기가 근육이 이만해졌어. 그럼 자녀를 딱 낳으면 걔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이 근육이 많이 가지고 나올 거야? 아니지. 근데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라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린이, 자 이제 똑같이 기린 가지고 두 사람 얘기를 할 거야. 기린이 있어. 기린이 지금처럼 목이 길지 않았어. 옛날엔 다 짧았어.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는 먹을 거를 다 먹고 저거를 먹기 위해서 애들이 목을 이렇게 열심히 빼다 보니까 애들이 목이 막 길어진 거야. 그랬는데 새끼들도 다 길어. 그래서 지금 기린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이분인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할까? 내가 막 열심히 운동해서 여기가 발달한다고 자녀가 그렇게 되진 않잖아. 근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신 분이 똑같이 기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 똑같은 기린인데 물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 첫 번째, 기린이 많아. 새끼를 많이 낳았어. 과잉 생산.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막 먹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낳다 보니 우연히 못 낀 기린이 한 번 태어난 거야. 이거를 우리는 변이라고 봐. 이분은 변이라고 불렀어. 우연히 못 낀 애가 태어났고, 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을 거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못 낀 애가 아무래도 위에 있는 거 먹으면서 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던 거지.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다가 그 중에 누군가 못 낀 기린이 오케이 살아남았어. 그걸 자연은 저 못 이긴 기린을 선택해 준 거야 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선택을 받았어. 그 목 짧은 애들은 이제 서서히 굶어 죽어갈 거고, 목이 긴 애가 쭉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고 하다 보니 지금처럼 애들이 다 길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돼요? 그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까지 일어났어요. 이게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설의 4단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때 만들어진 이 변이는 그럼 자손한테 유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단 얘기야. 자, 자손한테 유전이 되는 변이, 여러분은 요즘에는 저거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는 알아. 근데 이 시절에 다윈이 살던 이 시절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때가 아니라 뭐 유전자, DNA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을 때인 거야. 그냥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윈은 돌연변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알겠지? 그냥 어쩌다가 목 이긴 기린이 생겼어. 변이라는 게 생겼을 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막 했어. 그 사람들이 물어봤지. 그러면 이 변이는 왜 생겼는데? 왜 자손한테 가는 건데? 물어봤어. 다윈이 뭐라 그랬겠어? 그치, 나도 아는 게 없는데? 아니, 내 생각이 이런 거 같긴 한데 나도 아직은 근거가 없잖아.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 나도 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 아, 뭐래 얘는. 아무도 안 믿은 거지. 그래서 자연선택설의 한계가 뭐냐면, 자, 변이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또 그게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문제점이었던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을 낚을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4단계를 여러분이 이제 외울 거란 말이야. 객관식으로 나올 때, 자, 다윈은 기린이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고 그 중에 돌연변이, 무기긴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그럼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려야 돼. 다윈은 돌연변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그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저 당시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는 범위를 설명할 때 돌연변이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분은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 이거 좀 조심하시고. 자, 됐으면 이거 시간 줄게. 여기 첫 페이지 다윈이 말한 거 여기 4가지 순서대로 지금 적고 밑에 문제점까지 지금 한번 적으면서 외우자. 꺼줘? 외우면서 쓰는 거야. 한계가 있어서 설명할 수. 그렇죠. 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좀 칠게요.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 볼게요. 옆에 가볼래? 오른쪽 칸에 가면 표가 하나 있을 거야.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른쪽 맨 위에 있어. 자, 뭐 과학에 미친 영향은 이제 이게 궁금하니까 유전에 관한 연구가 막 활발해지기 시작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 자, 목이 짧은 기린들 사이에서 긴 기린이 갑자기 태어났잖아. 그러면 얘가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라는 게 여기에 주장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 얘는 자연이 선택한 되게 우수한 품종이 된 거잖아. 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네는 아니야, 이런 얘가 뭐 있니? 중화사.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수하니까 너네는 우리의 식민지가 돼도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그지? 가서 인디안 다 없애, 아프리카 흑인들 다 이렇게, 일본도 우리나라 쳐들어왔지, 중국도 그랬지. 지금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것도 비슷한 걸 거야. 내가 더 우수해 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족주의에 식민주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만든 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갔던 게 여기에 영향이라는 거지. 그거 줄 하나만 치고 넘어갈게요. 어딨냐면 사회 영향 중에 화살표 옆에 제국주의 출현, 인종차별, 식민제국 뭐 이런 것들이 나쁜 영향이었던 것 중에 하나더라 하고 넘어갈게요. 65쪽은 이따 풀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 넘어가자. 뒤에.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변이라는 게 무엇일 거냐? 변이를 좀 볼 건데, 자, 변이가 2가지가 있어. 비유전적 변이가 있고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은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에 어딘가가 발달하는 것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해. 환경에 따라서 변하거나 또는 내 몸 하나만 변하는 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사진에 그 여자분 그림 볼래요? 목에 뭔가 링 같은 거 되게 많이 꼈지? 이거 다큐에서 가끔 나오는 이 부족인데 어려서부터 해갖고 그 링을 하나씩 끼워나간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링이 이렇게 많이 낄 만큼 목이 심하게 길어진 거야. 근데 사람 뼈에는 한계가 있잖아?
근데 걔를 그렇게 키워놨으니 되게 힘없이 가늘고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링을 다 빼면 여기가 제대로 지탱하기 힘든 경우도 있대. 그러면 저분이 환경에 의해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걸 끼면 서서히 길어졌어. 그럼 저분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저럴 거야?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는 비유전적인 환경적인 변이란 얘기고, 자 이제 유전적 변이의 두 가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돌연 변이. 돌연 변이는 뭐에 이상이 생긴 거게요? DNA. 그렇지. 여러분의 염색체, 유전자, DNA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뭔가 나랑 다르게 생긴 애가 나오는 걸 돌연변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림 보면 붉은색 딱정벌레 사이에 약간 초록빛 나는 딱정벌레가 갑자기 태어났대. 이런 경우가 돌연변이. 알비노 들어봤어? 알비노 사진 본 적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한테, 자 우리가 백인하고 다른 게 그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사람 우리는 많아, 동양인은. 그래서 여기도 까만색이고 눈동자 갈색인데 하얀 사람들은 여기가 금발이거나 또는 눈동자가 파랗거나 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나마 그마저도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 거의 백발이야. 여기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얗고 여기도 다 금색, 백색. 좀 많이 심하게 하얀신 분들, 색소가 정말 없는 분들이야.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특별하다고 이렇게 특별하고 너무 티가 나니까 딸을 당했어.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아예 개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모델을 하기도 해. 아예 대놓고. 시대가 바뀌어서 가능하지? 근데 이게 아직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 딴 데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알비노가 생겼어. 흑인들 사이에서. 심하게 눈에 띄겠지. 근데 거기는 무슨 풍습? 뭐가 있냐면 그렇게 태어난 알비노의 신체 일부를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 나한테 복이 온다고 생각한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알비노인 사람의 신체는 잘려요. 자다가 잘려. 내 거가 아닌 거야. 손톱 깎아가면. 그러면 너무 착한 사람인데 정말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 사는 알비노들을 위한 그 보호 단체? 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인식 개선해주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막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어떤 남자가 알비노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랬으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어느 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람의 신체를 자르고 있는데 그걸 냅두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용납이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심각한 경우는 알비노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잘라서 가져간대. 이건 그냥 살인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만연한 거야. 와, 나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돌연변이로 태어난다는 건 사실은 살아남기 되게 어려워. 자, 개구리도 돌연변이 알비노가 있어요. 그럼 초록 개구리, 초록 이파리 사이에 하얀 알비노 개구리란. 와, 새 눈에 띄기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건 되게 살아남기 힘든 환경인 건 맞아. 근데 어쨌거나 이제 DNA 이상이 생기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누가 있냐면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유성생식은요, 암컷, 수컷, 강아지 2마리 가 새끼를 낳았어. 그랬더니 거기 그림에 흰둥이하고 검둥이는 아니고 갈색 강아지가 만나갖고 얼룩이 새끼들이 막 나왔어. 이거 너무 흔한 일인 거잖아. 이거는 모든 식물, 동물 어디서든 다 가능한 일이야. 이걸 유성생식이라고 할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 중3 때 유전 배웠지?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 몇 개씩 갖고 있었게요? 기억나나? 2개? 되게 많을 텐데. 64개. 46. 23쌍 46개 가지고 있다고 배웠을 거야.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이 사람 몸에는 원래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은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수가 있어요. 1번 염색체.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2번 마지막에 23번까지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23번까지 23쌍이 있고 46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자녀한테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돼?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23개만 줘야 되는 거야. 23개만. 그래야 내 아이 배우자도 23개만 줄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녀는 역시 46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럼 보세요. 이 사람 몸에서 원래는 46개 23쌍이 들어있는 게 맞는데 이 중에 23개를 골라서 자녀한테 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2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자, 1번 2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2번 염색체 중에 2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그럼 가능성은 매번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걸 몇 번 해야 돼? 23번을 하는 거야.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걸.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23제곱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돼? 그 가능성으로 만들어진 단 한 개의 세포 정자 또는 난자가 수정을 해서 생명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2의 23제곱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어떤 염색체 이 중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확률로 세포가 하나, 정자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배우자 몸에서도 같은 확률로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자녀가 되잖아. 그럼 첫째가 태어났고 둘째가 태어났어. 그러면 얘하고 유전자가 같은 확률이 있을까? 물론 완전 빵은 아니겠지만 이런 확률로 태어나내지.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조합으로 이 확률로 태어나야만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비율 봐봐. 2의 23제곱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근데 있을 수도 있는 거. 물론 완전 빵은 아닌데 이거는 난 진짜 로또를 몇백만 번 맞아야 되는 확률이니까 너무 작은 거야. 완전히 똑같은 건. 그러니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른 거 섞이는 순간 얘랑 얘는 그냥 다른 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12명이더라도 12명이 다 다른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확률로 세포가 만들어지니 이게 똑같은 게 2번 만들어질 가능성은 내 몸에서 배우자 몸에서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같아지면 복제인 거는 거의 그 급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 급으로. 막 지문이라던가 그 안구인지 그런 것도 다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일란성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거든. 이런 건 아예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더라도 비슷할 수 있으나 이게 완전 똑같진 않아. 만약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설명 없어져도 모르겠지.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몰라서. 영화야? 그런 데 있어? 거긴 뭔데? 일란성 쌍둥이가? 그냥 다 똑같아. 아 진짜? 그럼 진짜 저 확률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자, 근데 일란성은 또 다른 거. 이거는 형제가 같을 확률이고 일란성은 처음부터 유전자가 같은 게 맞아. 정자나 난자 하나가 수정해서 그 아이가 바로 둘이 됐기 때문에 걔네는 그냥 같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DNA가 같아도 그 DNA 가지고 내 몸 안에서 효소가 일을 해서 이 단백질이라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백질 결과물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점이 있는데 누구는 점이 없거나 이럴 수는 있지. 나머진 같아도. 어쨌건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면 유성생식은 여기에서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씩이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 만들어지는 자녀는 각각 다른 모습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유전적으로 부모하고 다른 자녀가 나오는 이유라는 뜻인 거야. 돌연변이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부모한테서 없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쌍꺼풀 없는데, 아니 쌍꺼풀 있는데 자녀가 없을 수 있지. 그런 경우 엄마 아빠 몸속에 있었으나 그치 발현되지 않다가 자녀한테 갈 수도 있어요 라는 경우가 이제 이런 예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돌연변이랑 유형 생식은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유전이 되는. 그래서 이거 생체세포 개수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요거 적어놓을까? 계속 여기다 쓰고 있어? 이거는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아니면 오늘만? 아 오늘만? 그럼 너 집에 가서 노트북 생각하니? 그러진 않고? 좋겠네. 자 이제 이게 됐으면 유전이 되는 몇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얘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핀치라는 새가 있어. 이것도 저 다윈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기 태평양에 가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의 모임이 있어.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시면 섬들이 이렇게 길게 위도 위에 쪽부터 아래쪽까지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 곳. 그 코모도 도마뱀 사는 곳. 자 여기 갈라파고스에 예를 들어 섬들이 위도가 다르게 위아래로 몇 개가 이렇게 막 퍼져 있어. 이 동네에 핀치라고 하는 새가 처음 등장을 했었대. 근데 이 핀치 부리가 처음에 모양이 요랬어. 이런 애들이 막 모여 살다가 이제 여기에 먹을 게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이 옆에 섬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한 거지. 가서 보니 어디는 좀 따뜻하고 어디는 좀 차갑고 위도마다 먹이가 다 다르겠지. 그러면 똑같은 핀치들이 날아가서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변이를 가진 부리 모양이 좀 다른 새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우리 아까 기린도 어땠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못 긴 애가 갑자기 나타났던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어느 날 부리 모양이 다른 새가 그냥 태어난 거야. 얘도 마찬가지. 이 동네에서는 이번엔 이런 부리를 가진 애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요 동네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열매들이 먹을 거리야 주로. 그러면 요런 작은 부리를 가진 것보다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가 마침 이 동네에서는 살아남기 유리하더래. 아까랑 같은 거 알겠어? 우연히 태어났는데 나고 보니 지금 환경에는 내가 살아남기 좀 유리해. 그럼 이 동네도 우연히 태어났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저 구석구석에 벌레가 막 숨어있어. 그러니까 벌레를 끄집어내기에는 내가 좀 긴 부리가 유리해. 그럼 얘보단 얘가 유리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우연히 변이가 태어났어. 변이를 가진 애가. 근데 지금의 먹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잘 적응한 애가 결국은 살아남은 거야. 얘가 먹이 부족해 죽고 여기선 얘가 유리해서 살아남고 여기는 얘가 계속 유리해서 살아남았던 거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고 가보니까 각 섬마다 뭐야 옛날에 똑같은 핀치였는데 얘네들 부리 모양이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된 거지. 돼요? 공통점. 그래서 뭐다? 1차로 변이를 가진 애가 먼저 태어나시고 그 아이들이 지금 환경에 맞게 마침 유리했으면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줄게. 핀치 부리는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 틀리는 거야. 내가 이 먹이가 딱딱하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연습을 해서 부리가 두꺼워진 게 아닌 거야. 그치? 우연히 두꺼운 애가 태어났는데 마침 여기에 적응하기 좋았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먹이 때문에 부리가 달라졌다는 틀린 말인 거예요. 그 부리가 그 먹이 환경에 적합했을 뿐인 거야. 여기는 이런 문장이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의미 알겠어? 변이가 먼저 되고 마침 이 환경에 유리했다. 네. 자, 그런 의미로 하나 더 가볼게. 밑에 거기 요렇게 그 네모, 작은 네모에 나방 나와 있죠? 요 나방은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원리가 비슷하니까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책의 67쪽에 지금 핀치 있고 핀치 밑에 나방이 있어. 나방은 이거야. 영국에 영국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되게 맑던 시절에 공기가 되게 맑던 시절에 나무 껍데기, 바위 껍데기 이런 곳에 지의류라고 하는 애들이 얘네를 막 이렇게 덮어 싸고 있어. 이거 약간 이끼 종류 같은 건데 얘는 아무데나 안 살아. 공기 맑은 곳에만 살아. 나무에 이런 애들이 싹 붙어 살았어. 그 시절에 나방들이 있었대요. 우추나방인가? 나방이 있었는데 흰색 나방이 있었고 검은색 나방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환경에서는 어떤 나방이 살아남기 유리했을까? 흰색 배경이니까 흰색 나방이 살기 유리하지 않을까? 새들은 얘를 잡아먹을 거 아니야. 눈에 잘 보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런 변이가 나타났어. 그럼 이 환경에서 얘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었어.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석탄을 막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공기가 오염이 된대.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오염됐으니 나무에 붙어 살던 이 지의류들이 다 죽었어. 그 나무는 원래 검은 색깔로 돌아온 거야. 원래 나무 색깔로. 그러면 하얀 나방이랑 검은 나방이랑 이제는 누가 더 눈에 잘 띄어? 얘가. 어쩌다가 변이가 생겼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 변이를 가진 애가 살아남기 유리하게 돼버리면 걔가 살아남는 거야. 돼요? 그럼 얘도 뭐야? 변이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오염된 환경에 적응을 하면 살아남는 거고. 계속 원리가 같은 거 알겠어? 됐지? 일단 요까지 두 개 먼저 써보자. 두 개만 더 해줄게요. 나방이 그냥 안 흰색 나방이 살고 있다가 갈색 나방이, 그 검은 나방이 변이로 태어났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태어난 처음에는 불리했겠지만 환경이 변하는 바람에 이제 얘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돌연변이가 이 중에 만약에 고양이가 있으면 돌연변이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둘이서 의사소통이 돼요. 어떤 돌연변인데? 약간 좀 뭔가 좀 다른? 의사소통 가능하지 않을까? 야옹을 할 수 있는 애들이면 되지 않겠니? 그럼 고양이랑 강아지는 안 돼요. 걔네는 그 뭐지? 그냥 아예 언어 체계가 다르잖아. 약간 영어랑 한국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가 꼬리를 흔들 때 좋다고 흔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고양이는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잖아? 싸우잖아. 또 오기만 해. 이거거든 약간. 사냥하기 직전에 살랑살랑 흔들어. 그러니까 둘이 소통이 다른 거지. 좋다고 하이파이브자고 내밀었는데 저쪽에서는 뭐 때리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걔랑 고양이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집에 어렸을 때 그 시장 잡종 얼룩이 발발이 이제 이런 걸 하나를 사다가 키웠다. 성질이 어찌나 못됐는지 나한테도 되게, 내가 이제 어렸으니까 나를 되게 지 아래로 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정말 이렇게 잘 알아다 못된 애였어. 근데 그 전에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었단 말이야. 이 새끼가 고양이를 꼴을 못 봐. 얘를 결국 집에서 쫓아냈는데 내가 진짜 학교 갔다 와서 걔하고 고양이 싸움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걸 처음 봤어. 걔가 정말 죽이겠다고 쫓아오네. 등치는 비슷해. 고양이가 순한 거지. 정말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고양이가 도망을 가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 중간까지 갔어. 어쩔 수 없이 중력 때문에 떨어지긴 했으나 얘가 미친 듯이 쫓아오니까 정말 와, 벽 타고 천장까지 가는 걸 살면서 처음 본 거지. 얼마나 급하면 이 고양이가. 그랬더니 얘가 벽 타고 올라가니까 걔가 어쩔 줄은 몰라고 이렇게 벽에 딱 붙어서 이 새끼 이러고 있는데 얘가 위에 떨어져서 결국 얘는 도망을 가고 그 뒤로 우리 집에 못 들어왔어. 얘를 찾아 헤맸지. 그랬더니 저기 앞집 슈퍼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셨더라고. 아침 아줌마 슈퍼 아줌마가 키워주겠대. 그런데 가끔 찾아가서 봤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새끼를 낳았다, 고양이가. 내가 어린 마음에 나는 그 애 되게 예뻐했거든. 이 멍멍이 오기 전에 학교 갔다 오면 얘랑 맨날 놀았는데 얘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새끼를 내가 집에서 키우고 싶어갖고 아줌마한테 달라 그래서 아줌마가 주셨는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고양이 엄마 입장에서 내가 못 살고 쫓겨나온 집이잖아.
저기를 갔어. 이 엄마가 잠이 오겠어? 비가 부슬부슬 아니라 비가 막 오는 날 문 앞에서 밤새 우는 거야. 거기도 지 새끼들이 있잖아. 거기 모르겠고 우리 집 문 앞에 와갖고 밤새 우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보내줬어. 그치, 있었으면 얘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그 뒤로 그 개를 너무 미워했거든. 왜 개를 안 쫓겨내셨어요?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한 몽몽이었던 거야. 아, 뭔지 알겠지? 집 지키는. 집도 지키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어른들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 그래서 얘도 새끼 놓고 살다가 물론 내가 얘를 너무 싫어하긴 했지만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맛있겠다. 가셨어. 어른들 뱃속으로.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충격을 겪었어. 시골이셨어요? 시골이었어. 시골에서는 막 옛날엔 그런 목적으로 너무 많이 그랬었지. 자, 이제 그 밑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봅시다. 자, 그거 두 개를 볼게요. 5번. 우리 적혈구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아요? 동그라미. 그치? 이렇게 동그라가고 타원 모양이고 살짝 납작하게 들어간 모양이거든. 여기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산소 기체를 잡아다가 운반을 해주는 역할이야. 여러분 숨 딱 쉬면 폐에 들어간 산소를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막 잡아서 온몸에 막 갖다주고 다시 이산화탄소 잡아오고 막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돌연변이로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 생명 시스템을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유전자 파트를 아직 좀 덜하고 온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가 다시 나올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경우 DNA 정말 딱 한 개, DNA 전체 중에 유전자 딱 한 개 바뀌면 이렇게 돼. 그럼 일단 모양이 달라졌으니 얘는 산소를 잘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사는데 내가 막 예를 들어 뛰어갈 거야. 그럼 산소 공급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뛰는 것도 힘들고 그럼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다. 사냥으로 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매우 불리하겠지. 난 못 뛰어다니겠어. 먹이 경쟁에서 지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난모형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그럼 이게 자연 그대로였으면 사실은 도태돼서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많이 살고 있어. 자, 이것도 환경이 변해서인데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 이따시만한 대륙에 말라리아 모기가 자 말라리아 모기는 우리나라도 요즘 생기고 있는데 더운 지역에 가시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을 옮기는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되게 작은 생명체가 있거든. 되게 조그매. 얘네가 어디에 앉아있는 모기 몸에 붙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모기가 나한테 피 빨아먹으러 오잖아. 그 모기가 피 먹는 동안 얘가 나한테 침투를 하는 거야. 모기가 이렇게 옮겨주고 다니거든. 이 말라리아가 들어오면요 정상인들은 치사율이 30%야. 셋 중에 하나 가는 거야. 이들은 셋 중에 하나 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30%씩 막 갈 때 이들은 살아남더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말라리아에 걸려도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먹을 거 경쟁 상대가 되는 이분들이 자꾸만 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살아남기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의외로 이분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었어. 오랜 시간 걸치면서. 원래는 불리한 유전이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적혈구 모양에서 변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특별한 환경에 역시 적응해서 이들보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더라. 책의 지도 볼래? 지도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의 분포도래. 근데 연두색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 분포도인 거야. 근데 그들이 주로 그래도 어디에 많이 모여 사는 거야?
말라리아 있는 지역에선 그래도 적응하고 살아남은 거야. 딴 지역이라고 없었겠어? 있었겠지만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이렇게 된 거죠. 계속 원리 똑같은 거 알겠지? 얼른 적어보자. 마지막 항생제 내성 세균 볼게. 얘도 똑같은 원리고 요것도 은근히 잘 나와. 나방은 안 나와도 얘는 나오기도 해요. 여기 보세요. 설명할 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몸에 병균이 침입을 했습니다. 세균이. 그래서 막 감기 걸리고 열나고 막 요즘 코로나 다시 돈다며. 네. 열이 안 난다며. 진짜요? 요번 건 열이 별로 안 난대. 그래서 막 이렇게 열나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서 검사도 할 수 있었는데 목이 좀 아픈 것 같다 하는데 열이 그렇게 안 나면서 폐로 바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대 요즘은. 그럼 얘네도 변이한 거야. 봐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는 바이러스지만 세균 같은 거 들어와서 아프다. 그럼 병원 가면 항생제 약을 주거든. 항생제는 이 세균을 죽이는 약이란 말이야. 근데 내 몸에서 어느 날 요놈 하나가 변이가 생겼어. 그러면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이 노란 애가 하얀 애들 틈에서 살아남기 원래는 분리해야 돼. 돌연변이 분리하잖아. 원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약을 먹네. 항생제를. 근데 마침 얘가 생겨버렸네. 근데 이 항생제는 하얀 세균만 죽이는 약인 거야. 그러면 이 노란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 마치 여기처럼 나의 경쟁자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잖아. 내가 항생제를 내 몸에다 투입을 하는 순간 하얀 애들이 좀 죽어서 상대적으로 노란 애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몇 번 더 지속이 되면 하얀 애들 다 없어지고 노란 애들만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부터 항생제 먹어도 안 들어. 더 센 항생제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는 거야. 또 다른 종류가. 그래서 평소에 항생제를 사실 많이 안 먹는 게 좋아한데 나의 자체적으로 면역력으로 없애는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요 느낌도 어떤 거니? 요 아이가 세균에 변이가 먼저 생겼어. 그랬더니 상대를 하얀 세균을 죽여버리는 항생제 환경이 생겨버린 거지. 거기에 적응을 한 애가, 노란 애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가 된 거야. 그럼 나중에 다 노란 애가 되겠지. 네. 그래서 원리가 다 똑같은 거야. 이 실험을 뭘로 하냐면 뒤에 가면 실험 하나 볼래? 거기 68쪽 거기 탐구 자료에 보시면 거기 아래 막 초록공, 빨간공, 파란공, 하얀공 공을 막 널어놨는데 이 공이 그 뭐지? 찍찍이에 잘 달라붙는 천으로 된 공도 있고 아닌 공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섞어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찍찍이 주머니를 가지고 찍찍이 장갑을 끼고 거기 가서 이렇게 몇 번을 내가 찝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노란색 공이 찍찍이에 잘 붙게 생겼다. 그럼 내가 이 손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노란색 찍찍이 공들은 다 사라지겠지. 그럼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 걔네가 살아남기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야. 달라붙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실험인 거야. 누군가가 상대를 제거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원리가 그래서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됐으면 일단 요거 쓰시고 나머지 오늘 문제 풀어서 여기까지만 외웁시다.